2024년 5월 24일 금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5.59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 매출도 예상치인 24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순이익은 14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났다. 2분기 매출 전망도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엔비디아는 시장 기대치인 266억 1,600만 달러를 상회한 2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적 발표 후 시간 내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나 오른 1,007달러까지 뛰었다.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은 이번 분기에도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매출의 86%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 이날 엔비디아는 주식을 내달 10일부터 10대1로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당 가격이 100달러대로 떨어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음 뉴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16% 오른 20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0만 4천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9만 8천원대까지 잠깐 떨어지기도 했으나 종가는 20만원으로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2일 밝힌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반등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26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는 엇갈렸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2,572억 원, 1,125억 원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191억 원, 796억 원 팔아치우며 순매도 상위 2위에 올렸다. 다음 뉴스.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인하폭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달 회의 때보다는 매파적으로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 비해서는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음 뉴스. 의류 디자인 회사인 노브랜드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3일 공모가 대비 가격 제한폭에 가까운 287.86% 오른 54,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모주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왔다. KNS, LS 머트리얼즈, DS 단석, 우진엔텍, 현대임스 등의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4배 올랐다 따상을 기록했고 이후 상장된 종목도 시초가 대비 따상은 넘어섰다. 그러다 지난달 말부터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됐다. 1994년 설립된 노브랜드는 의류를 제작해 전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타깃,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마트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갭, 리바이스, H&M 같은 브랜드 의류도 제작하고 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이름은 같지만 관련은 없다. 다음 뉴스. 챗GPT 접근이 차단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거대 언어 모델 무료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대형 IT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에 이어 텐센트까지 무료화를 선언하며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오픈AI의 챗GPT가 없어서 무주공산과 다를 바 없는 중국 AI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2월 중국은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중국 정부의 신장 탄압에 대해 종종 말살이라고 답변하자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 한편 경쟁 격화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이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를 무료화하면서 중국 AI 스타트업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AI 스타트업 링유안우를 설립한 전 구글 차이나 사장 리카이프는 무료화는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보는 길이라며 가격 인하를 비판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오픈 AI는 뉴스코프와 5년간 2억 5천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코프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워치, 뉴욕 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픈 AI는 뉴스코프 산하 10여 개 회사가 발행하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AI 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의 급부상 속의 뉴스코프는 이번 협약이 고급 저널리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 사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 산정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에 이어 2위인 타깃은 올 여름 5,000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 타깃이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현금이 부족해진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 둔화 조짐은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깃의 1분기 동일점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동일점포 매출은 소매업체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의 매출을 비교하는 수치다. 업계 1위 월마트도 대대적인 제품 할인에 들어갔다. 월마트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속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월마트는 식료품 판매 비중이 업계 2위 타깃보다 높아 소비 둔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패스트푸드가 점점 비싸지자 소비자들이 외식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어서다. 다음 뉴스. 23일 코레일 유통 등에 따르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된 후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입찰이 진행 중이다. 성심당이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또 유찰됐다. 코레일 유통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최초 입찰 조건으로 월 평균 매출액 약 26억 원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에 약 1억 원의 월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비교해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입찰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날 예정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23일 오후 11시 55분 원달러 환율은 1366.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